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서울 역삼동의 우뚝 솟은 한빛그룹 빌딩은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이곳은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혁신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끊임없는 경쟁과 치열한 승부가 숨쉬고 있었다. 특히 신기술 개발팀은 그룹의 미래를 짊어진 핵심 부서였고, 이곳에서 진행될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발표는 임원들의 승진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사였다. 신기술 개발팀의 이사 이성훈은 요즘 밤잠을 설쳤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처세술로 빠르게 승진한 인물이었지만 실질적인 기술 개발 능력은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신제품 프로젝트는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만약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친다면 그는 그룹 내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백지였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의 흔적과 함께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것이 바로 신입사원 김태호였다. 갓 대학을 졸업한 태호는 눈빛이 살아있는 젊은 인재였다. 그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태호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밤낮 없이 이 아이디어에 매달렸고 구체적인 기획안과 시연용 프로토타입까지 혼자서 만들어냈다. 태호에게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의 열정과 꿈이 고스란히 담긴 아이와도 같았다. 이성훈은 태호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태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김태호 씨, 자네는 정말 재능이 있군. 자네의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해. 내가 자네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네. 이성훈은 달콤한 말로 태호의 환심을 샀다. 순진한 태호는 이성훈의 칭찬에 감격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에게 아낌없이 공유했다. 이성훈은 태호의 기획안을 꼼꼼히 살피고 그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해보며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흡수했다. 그는 태호의 자료를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태호는 이성훈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편 한빛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인 강 회장의 외동딸 강민아는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그룹의 미래 사업 방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외부 컨설턴트 자격으로 이번 신제품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발표를 지켜보며 그룹의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미나는 아버지 강 회장처럼 냉철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지녔지만 겉으로는 평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누구도 그녀가 한빛그룹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발표회 시작 전 이성훈 이사가 준비한 프로젝트 자료를 대충 훑어보았지만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발표회를 기다렸다. 드디어 대망의 발표회가 시작되었다. 한빛그룹의 임원진들과 주요 투자자들 그리고 강 회장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성훈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유창한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태호는 객석 한가운데 앉아 이성훈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제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이성훈은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 신기술 개발팀은 혁신적인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학습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AI 튜터가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춰 실시간으로 학습 내용을 조절하는 미래형 교육 솔루션입니다. 이성훈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 아이디어는, 이성훈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바로 자신이 밤낮 없이 매달렸던 자신의 아이디어였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자신이 기획안에 적어 제출했던 내용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태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동료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이 이사님이 왜 이걸... 동료는 태호의 표정을 보고 당황했다. 김태호 씨, 무슨 소리예요? 이성훈 이사님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하던 프로젝트예요. 태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성훈 이사를 바라보았다.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게 발표하는 이성훈의 얼굴은 마치 악마처럼 보였다. 그가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에 태호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듯한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한편 객석 맨 앞줄에 앉아 발표를 지켜보던 미나는 이성훈의 발표를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유려한 언변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신경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 그 세부적인 내용과 구현 방식, 그리고 해결책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오래전에 작성했던 보고서를 듣는 듯했다. 미나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분명 그녀는 오래 전 비슷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기획안을 작성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대학생 시절부터 품고 있던 꿈이었고 한빛그룹에 입사하기 전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구체화했던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당시 그 기획안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만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이성훈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미나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구상했던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고민 끝에 찾아냈던 독창적인 해결 방식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미나는 의아함을 넘어서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이성훈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알 수 있었을까? 그녀는 그 아이디어를 외부에 발표한 적이 없었다. 혹시 그녀가 한빛그룹에 입사 지원을 할 때 포트폴리오에 이 아이디어를 포함시켰던가? 아니면 그녀가 인턴으로 일하던 스타트업에서 유출된 것일까? 미나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고통스러워하는 태호를 발견했다. 태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미나는 태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태호의 행동과 이성훈의 발표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이성훈이 태호의 아이디어를 훔쳤고 그 아이디어가 우연히 자신의 아이디어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 아니 어쩌면 태호가 그녀의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든 접하고 발전시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발표가 끝나고 이성훈은 청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강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이성훈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이사 정말 대단하군. 자네 덕분에 우리 그룹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 같네.
강 회장의 칭찬에 이성우는 우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태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완전히 빼앗겼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꿈이, 그의 열정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미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다가가 짧게 인사를 건넸다. 강 회장은 그녀를 평범한 컨설턴트 중 한 명으로 알고 있었기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다시 이성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미나는 그에게 다가가 짧게 말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하지만 이 아이디어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성훈은 미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짧은 인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미나는 조용히 발표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왜 이성훈에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태호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진실의 퍼즐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타는 정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성훈의 파렴치한 아이디어 도용을 목격한 강미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의문들이 맴돌았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성훈의 손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김태호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연루되었을까? 미나는 아버지 강 회장에게 이 사실을 당장이라도 알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먼저 이성훈의 비리를 명확히 밝혀내고 싶었다. 단순히 아이디어 도용을 넘어 그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다. 동시에 자신의 숨겨진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발표회장을 나온 미나는 김태호가 앉아있던 객석을 다시 살펴보았다. 태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마치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미나는 태호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열정으로 가득 찼던 아이디어가 한순간에 짓밟히는 고통. 그녀는 태호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먼저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미나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돌아와 이성훈과 김태호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해 두 사람의 과거 행적과 이성훈의 평판을 파악했다. 그녀가 알아낸 사실들은 충격적이었다. 이성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다른 직원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신의 공으로 포장했던 전력이 있었다. 그는 뛰어난 언변과 처세술로 상사들에게 잘 보였지만 실무 능력은 형편없었다. 이번 신제품 프로젝트 또한 이성훈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과제였다. 미나는 태호의 아이디어가 유출된 경로를 추적했다. 그녀는 미래테크 내부 시스템의 접근 기록과 태호의 이메일 기록을 비밀리에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성훈이 태호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하여 그의 기획안 파일을 복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이성훈은 태호에게 조언을 해주는 척하며 그의 신뢰를 얻었고 그 틈을 타 태호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빼앗았던 것이다. 미나는 그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다. 미나는 태호에게도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신제품 아이디어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는 명목으로 태호에게 연락했다. 태호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미나의 날카로운 질문과 진심 어린 조언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미나는 태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의 눈빛과 열정을 보며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재능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태호 씨,
이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생각입니까? 혹시 이미 다른 곳에 제출했습니까? 미나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태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네,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성훈 이사님께요. 그런데 그 이사님이 제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자기 것인 양 발표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매달렸던 저의 아이디어를 그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빼앗아갔습니다. 태호의 고백에 미나의 심장은 아파왔다. 그녀는 그의 절망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성훈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김태호 씨, 당신의 억울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되찾고 이성훈 이사의 비리를 밝혀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미나는 태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태호는 미나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힘이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성훈 이사는 저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고 저는 고작 신입사원일 뿐입니다. 저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당신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당신 옆에는 제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이디어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투자하기 전에 이 아이디어가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서 남긴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기획서, 초안 개발 일지, 초기 버전의 프로토타입 등 그런 자료들을 모아주십시오. 미나는 태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태호는 미나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는 밤샘 작업을 통해 자신이 아이디어를 개발했던 모든 흔적들을 찾아냈다. 컴퓨터 속 파일들, 낡은 노트에 끄적인 메모, 심지어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 그렸던 낙서까지. 미나는 태호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태호의 자료들은 그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치밀하게 구상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러던 중 미나는 태호의 자료 속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태호의 아이디어에는 개인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미나의 원래 아이디어에는 없던 요소였다. 미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AI 기반 맞춤형 학습이라는 큰 틀은 잡았지만 세부적인 피드백 시스템까지는 구체화하지 못했다. 그런데 태호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이다. 김태호 씨, 이 개인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매우 독창적입니다. 미나는 태호에게 물었다. 태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건 제가 전에 읽었던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어떤 연구자가 인간의 학습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아이디어에 접목시켜 본 것입니다. 미나는 태호의 말을 듣고 순간 소름이 돋았다. 태호가 언급한 논문은 다름 아닌 미나가 대학생 시절 발표했던 졸업 논문이었다. 그녀의 논문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였다. 태호는 그녀의 논문에서 영감을 받아 그녀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성훈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태호에게서 훔쳤지만 태호는 그녀의 논문에서 영감을 받아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김태호 씨, 당신은 저의 아이디어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저의 아이디어를 더욱 훌륭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미나는 태호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태호는 미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성훈과 싸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제가 그 논문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성훈 이사가 발표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의 원작자도 저입니다. 태호는 경악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네, 선배님이 그 연구자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선배님의 것이었다고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한빛그룹 강 회장의 딸 강미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 신분을 숨긴 채 이사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미나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한빛그룹 회장님의 딸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도용당했다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다. 동시에 미나가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진심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그의 동지이자 조력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성훈 이사는 제가 작성했던 기획안 파일까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미나는 태호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저의 아이디어까지도 도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성훈 이사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태호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열정과 희망이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나와 태호는 힘을 합쳐 이성훈을 향한 방역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성훈이 빠져나갈 수 없는 치밀한 함정을 파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확보했으며 이성훈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한편 이성훈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오만함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룹 내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다음 주에 열릴 임원진 회의에서 자신의 프로젝트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었다. 그는 태호가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승진과 성공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거대한 그림자 속에 빠져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미나와 태호의 그림자가 그의 등 뒤에서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이성훈이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성훈의 오만함과 탐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강미나와 김태호는 그를 향한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들이우고 있었다. 태호의 순수한 열정을 짓밟고 미나의 아이디어를 가로챘던 이성훈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드러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미나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증거와 논리로 이성훈을 심판하고자 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추며 치밀하게 계획을 다듬었다. 한빛그룹 본사 대강당 임원진과 주요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프로젝트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성훈 이사의 승진 여부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다. 강 회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차분한 얼굴로 회의를 주시했다. 이성훈은 마치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올랐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고 유창한 언변으로 청중을 압도했다. 태호는 객석 뒤편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이성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은 단순한 교육 솔루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며 한빛그룹을 글로벌 IT 선두 기업으로 도약시킬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성훈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어떤 난관을 극복했는지 거짓으로 설명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고 청중들은 그의 열변에 감탄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몇몇 임원들은 이성훈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성훈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승진은 이제 따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객석 뒤편에서 김태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성훈은 태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미간을 찌푸렸다. 김태호 씨, 무슨 일이죠? 지금은 질문 시간이 아닙니다. 이성훈은 날카롭게 말했다. 태호는 이성훈의 말을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성훈 이사님께서 발표하신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은 사실은 이성훈 이사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태호의 폭탄 선언에 강당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임원진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고 이성훈은 태호를 향해 살벌한 눈빛을 보냈다. 김태호 씨, 지금 무슨 망건을 하는 겁니까? 당장 자리에 앉으시오. 강 회장은 조용히 손을 들어 이성훈을 제지했다. 김태호 사원 계속하게.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밤낮으로 연구하고 개발한 저의 것입니다. 제가 이성훈 이사님께 조언을 구하다가 기획안과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렸고 이 이사님은 그것을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여기 그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태호는 손에 쥐고 있던 USB를 높이 들어 보였다. 이성훈은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말도 안 돼. 저 신입사원이 미쳤군. 당장 끌어내. 하지만 강 회장은 이성훈을 외면한 채 태호에게 다가갔다. 그 USB 내게 넘겨주게. 태호는 강 회장에게 USB를 건넸다. 강 회장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안에 담긴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파일 속에는 태호의 기획안 초안 개발 일지, 그리고 이성훈이 태호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했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이 이사, 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성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회장님, 아닙니다. 저 아이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때 객석 한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바로 강민아였다. 민아는 강 회장과 임원진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자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다. 이성훈은 민아의 등장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이사님, 제가 이 아이디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아는 차분하게 물었다. 이성훈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다. 컨설턴트께서는 이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개인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은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구상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한계점과 보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아는 이성훈이 도저히 답할 수 없는 가장 심층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이 아이디어의 진정한 설계자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이었다. 이성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을 뿐 아이디어의 깊은 원리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민아는 이성훈의 침묵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의 핵심 이론과 구체적인 구현 방안은 이성훈 이사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태호 사원도 이 아이디어를 훌륭하게 발전시켰지만 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된 연구와 기본적인 구상은 바로 저의 것입니다. 미나의 말에 강당 안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미나는 숨을 고르고 이성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한빛대학교 대학원에서 AI 기반 맞춤형 학습 이론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 아이디어의 핵심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입니다. 당시 논문과 연구 자료, 그리고 초기 개발 단계의 모든 기록이 제게 있습니다. 이성훈 이사님께서 김태호 사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가로채기 전에 저는 이미 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은 김태호 사원에게 영감을 주어 이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즉, 이 아이디어는 김태호 사원의 열정과 저의 연구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이성훈 이사님은 그저 그것을 훔쳤을 뿐입니다. 미나의 고백은 강당 안에 정적을 불러왔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때 미나는 강 회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저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저는 한빛그룹 강 회장님의 딸 강미나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동안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불의를 목격하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리고 김태호 사원에게 그리고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나의 마지막 말은 강당 전체에 거대한 폭탄을 던진 듯 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정의를 외쳤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이성훈은 충격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탐욕과 거짓말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 나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강당 전체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성훈 이사, 당신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비리와 부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호 사원, 당신의 용기와 능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정당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딸 강미나, 너의 용기에 아버지는 깊이 감동했다. 너는 진정으로 한빛그룹의 미래를 이끌 자격이 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미나를 향해 따뜻하게 빛났다. 미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진실함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강당 안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태호는 감격하여 미나와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아이디어는 빛을 보았고 그의 억울함은 풀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강미나라는 진정한 조력자를 얻었다. 이성훈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은 역설적으로 미나와 태호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능력과 열정으로 진정한 혁신과 정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빛그룹 대강당을 뒤흔들었던 진실의 폭풍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성훈 이사는 즉각 해임되었고 그의 모든 비리와 부패는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그와 연루된 미래테크의 사장과 임원들 또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한때 혁신을 이끌던 대기업 미래테크는 도덕성의 부재와 내부 부패로 인해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세상은 강민아라는 한 여인의 용기와 지혜에 찬사를 보냈고 김태호라는 신입사원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태호는 한빛그룹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재가 되었다. 그의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 아이디어는 강민아의 주도 아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빛을 보게 되었다. 태호는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로 다시 한번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수많은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열었다. 태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배운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민에게 늘 감사함을 표했고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강민아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한 후 한빛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떠올랐다. 언론은 그녀를 재벌가에 숨겨진 보석, 젊은 여성 리더의 표상이라 칭하며 앞다퉈 보도했다. 그녀는 아버지 강 회장과 함께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강 회장은 딸의 뛰어난 능력과 올곧은 성품에 깊이 만족하며 그룹의 미래를 그녀에게 맡기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미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미나와 강민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경쟁사 CEO였던 그들의 첫 만남은 비극적이고 우연한 사고에서 비롯되었지만 함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강민준은 미나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고 미나는 강민준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배려와 지지에 이끌렸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솔직하고 편안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이루어진 유대감이었다. 어느 날 미나는 태호와 함께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의 성공적인 론칭을 축하하는 자리에 있었다. 태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선배님 덕분입니다.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제 아이디어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는 태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태호 씨, 당신의 열정과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작은 길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디어는 내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강민준과 함께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 있었다.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강민준이 말했다. 미래테크 사건 이후 우리 회사의 윤리경영지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강 이사. 미나는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 덕분이죠. 대표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강민준은 진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생일날 길에서 쓰러진 당신을 보았을 때 저는 단순한 동정심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을 움직인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비즈니스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나는 강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과 함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가장 잔인한 날이 사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고
진실한 동료와 소중한 인연을 얻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이성훈의 탐욕과 거짓말이 그녀에게 준 상처를 딛고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하고 현명해졌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길을 강민준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시간이 흘러 강민아는 한빛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윤리 경영과 혁신을 바탕으로 그룹을 더욱 성장시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한빛그룹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세상에 빛이 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태호는 그룹의 핵심 기술 개발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고 강민주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배우자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민아는 자신의 회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별 모양의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강민준이 그녀의 생일 선물로 주었던 그 목걸이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꼭 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생일은 더 이상 가장 잔인한 날이 아닌 가장 위대한 시작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만들어낸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그녀의 삶에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새겨질 것이었다.